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저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명곡이다, 명곡. PBC셀 프로필. 밴드 이름 중식이. 리더 정중식. 밴드 별명은 없어요. 멤버 소개 한우 드럼이고요. 우자 베이스 치고 쌤 기타를 치고 있고 중식입니다. 특징은 잘생긴 드러머가 제일 뒤에 있죠. 장점은 노래가 좋다. 단점은 뭔가 우울한 노래만 하네요. 밴드 TMI. 기타는 사실 한국인이다. 하평윤 씨. 중식이 밴드를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샵 몰래 듣는 노래, 샵 바보 4명.
샵 나는 반딧불, 샵 현대인의 자화상. 국장님들에게 각오 한마디. 말 잘 듣는 중식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쓸 수 있는 이야기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진짜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곡은 2020년에 냈었잖아요. 네. 반응이 오는구나를 느꼈던 건 얼마 정도 됐어요? 21년 되기 전에 이미 반응이 왔어요. 아 그때 1차적으로 반응이 왔었어요? 네, 왔어요. 최근에 온 게 아니구나. 네. 그 노래는 또 계속 그때부터 저희 이 월세랑 저희가 밥 먹고 하는 유지비를 계속 벌어주고 있었어요. 아 이건 원래 효자곡이었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곡들이 딱 나오면 아 이 곡은 될 것 같다라는 걸 몰라요. 이거는 반딧불은 그리고 저희끼리도 이제 곡을 형이 갖고 올 때 이거 괜찮은데라는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딧불은 그 완전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기다 잠깐 놓고 우리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걸 좀 하자. 약간 그런 곡이었거든요. 반딧불이. 그런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끄집어 올라와서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지금. 약간 우리 아이덴티티보다 너무 동요 같고 서정적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락밴드인데 락커의 피가 흐르는데 무슨 반딧불이야. 약간 제 느낌상 반딧불이라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인격을 가지고 저한테 약간 복수하는 느낌이었어요. 복수? 네. 왜? 자식이잖아요. 노래는 네가 날 버려. 돌잔치도 안 해줬어. 아빠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저거 보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지 하면서 자기가 계속 한 번 치고 또 떨어질 때쯤 자기가 또 알아서 노래방 등록 자기가 알아서 툭 치고 가다가 또 갑자기 OST 갑자기 지가 툭 들어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는 게 이게 계속 이런 거예요. 지금 또 해외에서 리메이크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반딧불이 별이 될 때까지 계속 치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약간 봤냐? 정중식 너 이 새끼 나 만들었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봤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올라보고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너무 막대했네 우리 반딧불이를. 제가 안 되네. 아버지가 버려준 자식 딴 데 가가지고 입양해서 너무 잘 큰 거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 미안하다. 그래도 그 노래가 잘 된 거가 중식 씨한테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네, 도움이 되죠. 원작자여서. 네, 저희 시인 안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그냥 노래 열심히 잘 만들면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에 대한 예시가 돼서 이게 노래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랬던 친구들이 그냥 중식이 형처럼 노래 계속 내야 되구나. 결국 다작이 답이죠. 결국 계속 자기 노래를 만들어내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게 필요하면 쓰게 된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게 된 거죠. 저소득층의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 이미지는 누가 갖고 있을까? 그 사람이 OST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식이 이렇게 떠올리고 그런 드라마가 나오거나 그런 영화가 나오면 중식이를 찾는 거죠.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중식 씨를 뭐라고 할까? 이 중식 밴드를 뭐라고 할까? 이러고 찾아봤더니 뜨는 것 빼고는 다 잘하는 천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중식 씨 만납시다. 만나서 나는 반딧불 말고도 좋은 곡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좀 더 알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자고 한 거였어. 중식 씨 우리 피디 씨 한번 나와주세요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나 드디어 나를 써먹네. 그지? 왜 빨리 안 써먹고. 내가 10년 전부터 내가 중식 씨를 어떻게든 이 유튜브 세계에 발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상 진짜 뭔가 이런 게 있어 보이나 보다 외부에서. 나도 누나의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나? 내 라인? 누나의 라인들은 좀 그래도 굉장히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아, 저희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 보였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오늘 중식 씨가 인정해줬네. 우리 중식이 밴드에서. 저 중식 씨 처음 만났던 게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11년, 12년? 그때는 저희 사무실이 망원동에 3평짜리 커피숍을 하고 있을 때 중식 씨가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누나 아메리카노 이래가지고 저는 PD님인지 모르고 카페 사장님인지 알고 있었는데 PD님이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딱 나 간거 같은데. 그 누나예요? 그 누나예요. 그 누나예요. 그대로시네요. 알아보지도 못해놓고 무슨 그대로야.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중식 씨는 파마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랬더니 저 이거 제 머리인데요? 머리도 희한했고 전체적인 옷 스타일도 희한했고 맞아요. 그때 진짜 이상하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수염은 없었어요. 예전에 네. 뭐 할머니. 그때 중식 씨보다 지금의 중식 씨가 네. 너무 점잖해져가지고 약간 노래가 근데 그때는 어땠길래 전 그래요? 국민 데이트를 쳐가지고 지금 이러시나. 나는 사실 여기 사람 있어요를 딱 듣고 나서 이 친구 궁금하다 였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 무너진 건물 당신 발밑에 그 아래 난 살아있죠 부사자 좁은 텅 빈 공간에 날 살려줘요 제발 살려줘요 제발 이 어둠이 싫어요 날 꺼내줘요 제발 꺼내줘요 제발 난 숨이 막혀요 전국 투어를 이번에 처음으로 딱 결정한 거죠. 몇 개 도시 가요? 되게 드시죠. 4개 도시? 네. 대도시만. 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전. 네. 와. 이번 전국 투어의 가장 큰 핵심 목표는 전국 맛집 투어예요. 제가 밴드를 하는 이유는 이 지방에 가서 뭘 먹고 싶거든요. 바로 내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번에 전국 투어 하면 하루 다 자고 그 동네에 있는 맛집을 몇 개는 먹고 와야 된다. 그럼 지금 맛집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맛집 리스트는 저한테 항상 있죠. 제가 밴드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방랑 이 음악인이 되는 이유가 전국에 있는 맛있는 데를 먹어보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여기는 그 산도 있고 여기는 계곡도 있고 거기 가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러려고 밴드를 한 게 저는 그게 밴드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국 맛집을 다니기 위해서? 네. 전국 투어를 하는 이유, 지방 행사를 가는 이유, 그 동네에 먹는 거, 맛있는 거 그건데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멤버들이. 누가? 멤버들이? 예. 다들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게 보여요. 막상 먹으면 좋아해요. 맛있다 이러면서 엄청 먹어요. 밥 2고기 막 먹고 해요. 그거 형의 기분을 부스트 해주려고 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형에게 행복함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그 우자의 그 마음. 우리 멤버들 진짜 불쌍하죠. 회사에서 그렇게 당하고 오고 또 밴드 할 때 또 중식이 형 비유 맞추고. 그럼 각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얘기를 설명을 해주셔도 되나요? 밴드 설명해서? 네네네. 그걸 지금 타이밍에 후벼야 됐을까? 괜찮습니다. 전 인간적인 게 제일 좋아요. 너도 파잖아. 코 안 파요? 코 파죠? 무슨 저는 건설 제조업 회사고요. 네. 그냥 사무 일 하고 있어요. 네, 뭐 인사 총무 뭐 이런. 쌤은 드라마 제작사에서 이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고요. 한우 형님은요? 저는 음악학원에서 드럼 강사하고. 본업이네 본업. 네. 그죠? 강사하고 여기 와서 치니까 사실 또 다른 직장을 다닌 분들하고 또 다르겠다. 여기는 좀 집 같은 느낌. 아, 중식에는 여기 직장이라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냥 단어 선택은. 저는 좀 집 같은 그냥 오래서 그런가. 편안하구나. 네, 편안하기도 하고 동생들 보기도 좋고. 나름대로 사장님이 지금 중식인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떠세요? 전 배라고 표현해요.
뒤집히면 같이 죽는 거야? 근데 뱃놀이죠 이 친구들한테는. 뱃놀이. 예, 저한테는 항해인데 배를 빚을 내서 사고 이제 배에서 자고 먹고 해서 왔는데 이게 너무 눈물 날 것 같지. 부담감을 느껴요?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이걸로 내가 또 세상을 뒤집을 만한 뭔가를 했는데 다들 무게가 다르고 다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 달라요. 삶이 갖고 있는 바람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짐도 무게고 다르고 근데 그걸 다 같이 모두가 짚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세상이 다르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다 다르고. 중식 씨가 지금 음악 활동을 한 지가 지금 18년? 2014년에 처음 아기를 낳고 싶다니로 처음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매년 어쨌든 곡을 꾸준히 내지 않았어요? 네, 꾸준히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하고 나니까 하기 전에는 와 큰일 났다 하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오기도 부려봤다가 안 되는구나. 근데 할 게 없어요. 이걸 그만두고 나서 이거 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장사 뭐 한다고 장사로 꼬물짝거려봤자 그거 빚 나온 거 다 음악하는 걸로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 중식 씨 만났을 때도 중식 씨가 횟집에서 일을 네.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맞아요. 길게 했던 게 노가다였고 특수 촬영팀, 촬영 보조로도 있어봤고 음반지 만드는 거, 부동산 1차 영업, 백화점.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백화점 옥침대에서 팔았어요. 롯데백화점 8층에서 너무 잘 옥침대. 어울리잖아요. 옥침대 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금 보신 상품은 오브로된 거는 아니고 맥반석과 원조 개선이 인간의 일체는 몇 도? 많이 팔았어요. 그때 세일 기간 3일 만에 1억 팔았어요. 와. 그때 황실 옥침대 사장님이 오셔서 휴고 보수 정장 보너스를 줬었어요. 그냥 밤에 김밥 샌드위치 PC방으로 다니면서 김밥 팔고 그럼 그런 일도 하다가 본인 사업도 했었고. 다 망했죠. 뭐. 아시다시피 국밥도 해봤고요. 그리고 막 이베이나 이런 데다가 옷 떼가지고 팔고. 중식 씨의 가사가 네. 늘 사람들한테 되게 직설적인데 공감이 많이 되는 가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중식 씨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써서 그렇지 않나요? 제가 경험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미 예전에 바닥이 났고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살아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똘똘하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 저게 가사가 되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게 저한테 포인트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본인의 어떤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게 가사로 되면 좋겠다 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뭐 아기를 낳고 싶다니 그 다음에 죽어버려라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난 기분이 별로던데. 나는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맨날 일하기 싫다 말하면서 일하러 간다. 왜냐? 월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밥값 때문에 이런 의무적인 관계가 내게 책임을 물어. 그분은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게 겁지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든 나에게는 마음이 아파. 별거 아닌 일에도 민감하게 욕을 하니까 상처투성이 내 맘속엔 이런 주문을 외워.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내게 돈을 주는 그대에게 주문을 외워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내게 화를 내는 그대에게 조절을 걸어. 죽어버려라는 제 안에서 많이 지분이 있는 노래지만 아기를 낳고 싶다니 같은 경우에는 또 길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듣고 나의 상황과 되게 너무 맞아 떨어져서 이게 맞아? 약간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통화로 어떤 남자가 너 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래놓고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도 애 보고 싶어.
나도 애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는 없잖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망원동 2번 출구에서. 그렇구나. 저 아저씨 지금 애 보고 싶은데 스리 잡히나 보다.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아기를 갖고 싶더니 그 무슨 말이 그러니 너 요즘 추세 모르니 어머나 헤어지자 말이 아니야 나 지금 네가 무서워 너 우리 상황 모르니 난 재주 없고 재수도 없어 지방도 가난하지 머리도 멍청하지 모아둔 재산도 없지 아기를 낳고 결혼도 하자 말이지 학교도 보내자 말이지 나는 고졸이고 나는 집 앞에 야겠사를 좀 해봐 너랑 나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너 애가 없으면 돼 이대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자 살기로 해 헤엄칠 수 있을까 찢어진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의지는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럴 용기는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아니 꼭 가야만 하는가 이 맘이 만약 바다였다면 떠나는 널 잡았을 텐데 곡들이 다 사회 문제에 대한 거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되게 직설적으로 쓰는 가사가 많길래 아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사회적인 거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사회에 일어난 현상이 개인한테 너무 크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의식을 갖고 했다는 거는 진짜 오산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M4 세대에 대변한 적은 없어요. 대변한다고 대변자라는 그 수식을 누가 쓰신지 모르겠지만 대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느껴졌는데 M4 세대를 전혀 대변하지 않아요. 저는 대변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저 M4 세대 싫어요. 안 포기했으면 좋겠으니까요. 뭘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어감이 싫어요. 뭔가 포기하고 주제 파악해야 된다라는 인지를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싫지 않아요. 약간 체념하는 게 싫어. 단어가 싫으니까 저도 비관적이고 싶지 않잖아요. 즐겁고 싶은데 길에서 뭐 이상한 걸 주웠는데 금 색깔이에요. 이게 금인 것 같은데? 물어봤더니 아 버려 이런 거예요. 우주비 프로스님이 그래서 아니 이게 금이라고 말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버려는 너무하지 않아? 아 그럼 사람들이 왜 버렸겠어. 쓰레기가 버리겠지. 금 색깔인데 이게 구부리니까 구부려져요. 금이다. 아 짜증나 하지 마 버려.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하나도 내가 희망을 못 품어?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금인 줄 알고 내가 금이라고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었네. 그래도 그 진짜 확인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M4 세대는 발에 이게 주워보지도 않고 아니야 금. 혹시 금이면 어떡해. 그런 희망도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감이 싫어요. 야망에 취해서 소소한 행복은 보지 못하고 맨날 일에만 치우쳐 기다리는 가족은 다 쌩까보고 가는 길이 꽃길인데 이 풍경이 막 작살나는데 아 여는 비포장도로다 이 몸이 빙신이라 내 발이 아파 갈 수가 없네. 그게 네가 아직 맛을 못 본 이유다. 그게 네가 안 풀린 이유다 아나. 패자부활전 시청률이 제일 높다 아이가. 너희 드라마는 지금 시작한 게
세상이 너를 몰라주고 사람들은 네 옆에 없고 꼴대 옆에서 주워 먹게 하려고 매일 공만 기다리다가 아들한테 공 패스 안 한다고 승질만 내다 나한테는 막 기회가 없네, 희망이 없네, 꿈이 없네. 네가 꾸는 꿈이 잘 때 꾸는 꿈이가 네 장래 희망이가. 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봐라. 설마 단 한 명의 사람마저 없으면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직 기다리라. 아직 기다리라. 당당하게 참고 울지 말고. 야, 인생은 고통이 아니야. 네가 고통에 민감한 거야. 니는 고통을 참 좋아해. 그 자극에만 반응하잖아. 힘든 날만 추억하고 아픈 것만 기억하고 아파야지만 움직이고. 봐라, 그 정도 고통 없이 어른이 되면 큰일이다. 원래가 세상은 불공평한 거잖아. 원래 니도 다 알고 있잖아. 언제까지 불만에 멈춰있을 건데 세상 안 바뀌면 그냥 넘어가야지. 한 번 또 온다니까. 기회가 계속 온다고. 알아도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울어도 용서가 없더라. 그냥 익숙해지는 게 답이다. 그래서 경험 한다 이가. 실패의 양은 다 정해져 있다. 빨리 실패를 다 써버려라. 좌절하지 마라. 네 동정 받고 싶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책하지도 마라. 노력은 충분했다. 인간이 부지런했고 니는 다만 실패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아직 기다리라. 아직 기다리라. 당당하게 참고 울지 말고. 아직 기다리라. 아직 기다리라. 당당하게 참고 울지 말고. 아직은 기다리라. 아직 기다리라. 아직은 말고. 아직 기다리라. 네. 경상도 분이시니까 야 엄마 아직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직은 기다리라 이렇게 아직은 기다리라 하면은 진짜 부드러운 거고. 예 격박한 상황이 아닌 거죠. 어. 아직 기다리라 하면은 지금 아직 안 된다. 창을 들면 안 된다. 아직은 기다리라는 약간 여유 있는 거고 아직 기다리라 이거는 도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거는 어떻게 쓰게 된 거예요? 그냥 글이 기반이었어요. 장문의 글을 썼던 거예요. 누구한테 썼던 거예요? 저한테죠. 예. 나에게. 스스로에게 야망에 취해서 음. 소소한 행복은 보지 못하고 지금 이미 팬도 많고 음. 제가 원하는 꿈은 다 이뤘는데 원하는 꿈 다 이뤘어요? 네, 저는 다 꿈을 이뤘어요. 꿈이 뭐? 소극장을 가득 채워서 공연하는 거였어요. 100명만 와도 홍대에선 성공한 밴드거든요. 근데 그 꿈은 이미 이뤄놨었고 더 뭔가를 원하고 있는 상태를 저를 발견하고 쓴 거예요. 아쉬운 거죠. 게임 급한 깼는데 보상은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저는 내가 세상의 레벨이 올라갔구나. 세상 보는 관점과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는데 얻는 것도 더 원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의자 일 그만뒀으면 좋겠고 키보드 치는 사람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고 차도 우리 스타크래프트 이런 차 있고 거기서 네. 사옥도 하나 있고 지하실에는 합주실 3층에는 녹음실 2층에서 수면실 있고 강남에 이 얘기 진짜 자주 했었어요. 맞아요. 작업실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진짜 했었는데 이 형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형이거든요. 그럼 하겠네. 부동산 알아보고 있어요. 고집이 형한테 보내면은 아직 기다리라.
그게 프로듀서 형의 예. 말이었구나. 위험하다니 그거 계약하고 될 그건 나한테 갖고 오면 안 된다니 그거 큰일 난다 계약금 넣으면 안 된다니 형이 우주비 형. 이 형이 없었으면 지금 살림이 엉망이었을 거 아니야. 제일 오래 지켜본 한우 형은 중식 씨가 매번 노래를 제일 많이 들려줬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어떠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싶나? 근데 범근 형은 진짜 좋으면 좋다 그래요. 근데 몇 곡 없어요 우리 노래 중에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한우 게. 형이 네. 좋아하는 거 뭐였어요? 나는 반딧불 좋고 형은 널 내가 처음 봤을 때. 응.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형이 한번 불러주세요. 네. 나는 노래 진짜 못하는 할까요? 그래도 한번. 아니 일부러 아니 의전한테 쳐달라고 했는데 빨리 이게 해줘 형. 저 때문에 촬영했겠다. 고마워.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너는 생얼굴에 쓸쓸한 소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는 첫눈에 내게 반해버렸네 그럼 중식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건 아직도 심해였죠. 왜요? 약간 그게 대인기피증에 관한 노래였거든요. 중식 씨가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식이 너무 심했던 날들이 있는데 그게 풀리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말의 본뜻은 사실 이거야. 말을 할 때 의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다 꼬아서 생각하고 비꼬아져 있게 되니까 내가 말한 의도를 네. 사람들이 곡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도 많았었고 그러다가 심해라는 노래를 쓰고 나니까 물고기가 장님이 된 내용이거든요. 심해에 갔다가 올라오면은 갑자기 심해에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별로 무서울 게 없더라. 안 보이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그 내용인데 이건 사는 게 아닌데 나는 죽은 게 아닌데 이 바닥에 처박혀 난 눈치만 보다가 홀로 외로우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이건 살아있단 느낌이 없어 내 가슴 속이 뜨겁듯 여기 점점 화끈거려 백화중 밑이 울렁거리고 바닥이 찢어지고 땅을 토해내 가라진 틈 사이로 붉은 물고기가 내게 뛰어와 이건 어떤 나의 인생도 끝이구나 여기까지가 뜨거운 물고기인데 뜨거운 목소리로 이 바닥에서 도망쳐 죽어있던 네 삶을 찾아가라 저한테는 좀 많이 힘이 되는 노래였어요. 저도 중식이 형 노래 중에 심해요를 제일 좋아. 예. 저는 그래서 참을 선택하는 거 간단하게라도 좀 불러주시면. 이걸로 하면 되지.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들킬까봐 누가 날 흉볼까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봐 혼자 원 없이 울고 싶어서 맞아 그래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맞아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많이 공감할 것 같아. 내 공간이 없잖아. 그럼 내 공간이 차잖아요. 난 차 안에서 통화를 제일 많이 하거든. 개인적인 통화를. 누구랑도 이렇게 들리지 않고 나만이 딱 있는 그 시간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게 차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중식 씨가 이렇게 잔잔하게 또 부르니까 또 요 곡의 또 매력이 또 보이네요. 나의 명곡을 좀 많이 알려줘봐요. 많이 썼는데 아직 세상이 못 알아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약간 나르시스트인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저의 명곡은 이거는 좀 하면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딧불이 먼저 떠버렸네요. 네.